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얼굴을 드러낸 조주빈의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좀 준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얘기 안 하겠다 이 결심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좀 궁금한 점이 손석희 사장, 윤장현 전 시장, 또 김웅 기자 이분들 이름을 왜 거론을 했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말 그대로 난데없고 뜬금이 없었죠. 지금 500만, 총 도합 합치면 500만의 국민들이 강하게 처벌을 네. 요구하는 이런 극악한 범죄 사건에서 네. 드디어 범진이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유명한 이제 언론인들을 괜히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요. 네. 사실은 좀 굉장히 영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 대해 향하고 있고 이 범죄와 이 범죄에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엄히 촉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선을 유명인으로 돌림으로써 좀 오늘도 사실은 이 핵심적인 내용보다도 뭐 손석희 사장님인지 윤정현 시장이라는 이분들이 더 이제 검색에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돌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약간 과잉된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자기가 표정도 그만큼 좀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그만큼 뭐 거물이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는 일종의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워딩과는 별개로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부분들은 전혀 보일 수가 없었던 그런 태도였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이 세 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성착취물을 뭐 보거나 뭐 가입했거나 이건 거 아니라는 거는 지금 경찰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저 입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한 괜한 추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 차원에서 이제 선을 확실하게 그어준 거고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은 네. 다른 형태, 그러니까 지금 이 엠번방 말고도 여러 가지 사이버 범죄들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던 것들이 돈 되는 건 속속히 거의 다 밝혀지고 했다고 있습니다. 봐도 되겠다. 네, 거의 뭐 본인 스스로 아까 악마적인 삶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제 사이버 세계에서는 완전히 악마적인 행동들을 계속 해왔고 지금 말한 피해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언급한 사람들도 사기라든지 심지어 뭐 살해 협박까지 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조주빈이라는 인물이 어떤 전략에 의해서 좀 위약을 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상은 어쨌든 그냥 돈 때문에 한 범죄들을 자기는 뭔가 대단한 어떤 네. 거물인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악역인 것처럼 네.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심리 분석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인물은 굉장히 과잉된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거나 조작해서 이익을 취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대중적인 분노의 관심을 다른 어떤 호기심적인 관음증적인 관심으로 돌리려고 하는 맞아요. 자기 자신이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미 저지른 범죄만으로도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만 사실 지금 이런 태도만을 봤을 때도 이 사람과 이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그리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대중들로서도 사실은 여기서 나온 다른 범죄들의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네. 또 과도한 억측이나 추측을 쏟아내는 거는 사실 조주민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동참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N번방, 박사방 안에서 일어난 일들도 보면은 조주빈이 굉장히 치밀하고 영악하게 범죄를 모의하고 돈을 뜯어내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오늘 나와서 했던 얘기들도 아마 그런 계산들이 깔려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쨌든 경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네. 고개를 들고 뭐 목에 어떤 그 보호 장구까지 착용을 하고 나왔는데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거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혐의 사실이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의 인권과 이런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운용이 되지는 못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주빈이 장애인 시설이나 보육원에서 뭐 봉사활동했다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조주빈의 본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 거고요. 어떤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것도 약간 심리적인 분야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선량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좀 극하게 보자면은 그 중에서도 또 혹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이 사이버 세계에서의 악마적인 어떤 본성들을 드러내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의 부담감을 오히려 이제 그런 적정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또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거는 저희가 어쨌든 혹시라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는지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 사이버 범죄를 범하고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오프라인 삶과 사이버상의 범죄성을 또 단절시켜가지고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만큼 그거를 통해 가지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26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통계들은 봐야겠지만은 이 모든 범인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가 돼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거를 보여줘야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돈 때문에 한 것으로 많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실제로 조주빈 집에서 1억 3천만 원 현금을 찾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32억 원 정도 가상화폐가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규모가 크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 기간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또 이 금액이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동참해서 돈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인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이버 범죄가 이제 과거와 달리 더 찾기가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이 범죄는 결국 정보와 그리고 돈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관건이거든요.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은폐를 하고 그리고 돈은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은폐를 하는 방식. 그러네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결합된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범죄 수익을 이렇게 지금 확인된 것만 제가 봤을 때는 32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것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분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추적을 못하도록 하는 또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동원한다면 더 많은 금액, 더 많은 피해 금액이 피해 금액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들을 이제 착취하도록 강요하는 금액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갑 개념을 쓰더라고요. 네. 전자지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이 조주빈의 지갑으로 출발했던 지갑이 500 몇 개가 넘는다라고 현재까지 나온 것만 그렇습니다. 지금 한겨레에서 나온 것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네. 이 출처들이 계속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요. 꼭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이 또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검찰에 넘기기 송치는 했습니다마는 마약 관련해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조주빈이 저지른 범죄가 지금 성착취 영상 또 협박 이런 거 말고 또 더 많이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네, 단 하루 사이지만은 뭐 나오는 뉴스마다 사실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그 마약이나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사기, 마약을 판매하겠다고 해서 돈만 챙긴 경우들부터 해가지고요. 네. 더 심한 경우는 이번에 또 이런 신상들이 피해자들의 신상들이 공개되고 협박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범의 역할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 공범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어떤 여성을 협박해온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 자신이 신고한 피해자한테 복수를 해달라라는 형태로 조주빈한테 이제 돈을 줬다라는 그런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너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 여성의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을 확인을 해가지고 아이를 살해할 곳까지도 모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살인의 애비 음모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범죄를 계속 저질러 왔고요. 적어도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 조주빈은 어떤 최소한의 도덕적인 관점과 기준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사람들의 욕망과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버는 그런 범죄 활동들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지속해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박사, 방을 운영한 박사로 불려왔고 또 다른 운영자 왓치맨이 이미 작년에 붙잡혀서 네. 이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검찰 구형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종 구형량이 이제 징역 3년 6월에 처해달라 이렇게 구형을 하고 선고기일까지 잡혔다가 네. 지금 이 사건이 크게 벌어지면서 다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추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뒤늦게 지금 보강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수사라는 것의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끝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지입니다. 수사를 어떤 맞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밝힐 사건을 밝힐 수도 있고 못 밝힐 사건을 못 밝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사이버 범죄의 하나 정도 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연결고리들을 이 왓치맨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당연히 들고요. 뭐 이제 검찰에서는 뒤늦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문명적인 범죄로 규정을 하면서 특별수사단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전면 수사를 내린다고 했는데요.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이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망타진이 돼서 내가 이런 범죄를 이렇게 정보와 거래를 은폐해서 하더라도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반드시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꼭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주빈이 잡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텔레그램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어두운 사이트들에서는 여전히 이런 비밀 대화방들, 네. 성착취 동영상들을 공유하고 거래하고 자기네들끼리 뭐라 그래야 되나요? 향유하고 있는 네. 이런 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더러운 중독된 욕망은 멈추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네.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 자체에도 중독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더러운 범죄적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아동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의 신원을 밝혀내고 네. 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력을 집중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속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내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엄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붙잡히고 또 기소되고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네. 안 잡힐 거라는 믿음도 있겠지만 잡혀봤자 처벌이 약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법에 비해서 법이 정해져 있는 거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법 기준 자체도 사실은 서구 특히 뭐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기준이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제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 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 소지한 경우에 지금 우리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인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연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역할도 조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서는 양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